네, 이어서 복사평형 2차 시, 그 다음에 복사평형 실험 3차 시,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4차 시 이어서 교과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취 수준은요. 이렇게 하, 중, 상 이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하 수준은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온실 효과 부분하고 지구 온난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의미를 말할 수 있을 정도면 하 수준. 다음으로 복사 평형의 의미를 실험 결과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복사 평형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복사 평형의 의미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중수준. 그다음에 상수준은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를 지구 복사 평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으면 상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이제 필수 탐구가 이제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기권과 날씨 이 단원 전체에서 필수 탐구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복사평형 실험. 자, 그 다음에 학습 요소로는 복사평형,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이렇게 이제 세 개 단어고요. 다음으로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살펴보면요. 복사평형, 단열 팽창, 바람의 생성, 전선의 형성은 모형이나 실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 평형 같은 경우도 모형이나 이제 실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모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복사 평형, 구름 발생 실험 등에 대한 실험 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고 복사 평형 및 구름 발생 실험 등과 같은 모든 별 실험의 경우 실험 과정에서의 협동성 및 실험 기구 조작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기유발 자료를 먼저 보시죠. 동기유발 자료로 이제 복사 평형 부분은 이제 어떤 걸 생각했냐면, 복사 평형하고 복사 평형 실험 이 두 차시에 대해서 동기유발 같이 이렇게 써봤는데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인데요. 물통에 이제 물을 넣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물통이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물통입니다. 그래서 물을 넣기도 하고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가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물통에 이제 물을 넣을 때 물을 넣는 양과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수도꼭지로 빠져나가는 양은 적지만 물통으로 물이 들어오는 양은 많은 경우가 있겠죠. 또 반대로 물은 조금씩 들어오는데 수도꼭지에서 빠져나가는 물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의 양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물의 양이 일정한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구에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이제 점차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혹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또 다른 예로 이제 쌀 뒤주를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주민센터 그런 곳 있죠. 그 주민센터에 보면 뭐 사랑의 쌀통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눔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쌀을 이제 넣어놓는 거고 이제 쌀이 필요하신 분들은 쌀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필요하신 만큼 이제 가져다 이제 활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눔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많으면 가져가는 사람에 비해서 많으면요. 그러면 쌀의 양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져가는 양과 또 기부하는 양이 같으면 쌀의 양이 항상 일정할 것이고 또 기부하는 양이 적지만 가져가는 양이 좀 더 많으면 쌀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것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물통 혹은 이제 쌀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면 다 사용할 수 동기유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교사수업 방법이 여기 나와 있던 이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사 평형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복사 평형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해볼 그 복사 평형 실험 그걸로 하는 것이죠. 이제 핵심 키워드는요.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사 평형을 이제 접근하기 전에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 전달 방법에는 이제 복사, 대류, 전도 이런 게 있고 그 중에서 태양
우리 지구로 열 에너지로 전달될 때는 복사의 방법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 그걸 한번 언급하면 좋겠고, 지구 복사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사의 형태로 지구도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근데 이제 들어오는 양,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으면 우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복사 평형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차시인 복사 평형 실험 같은 경우는 학습 목표를 먼저 썼는데요.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물체의 복사 평형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알루미늄 컵 같은 경우는 검정색 알루미늄 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험 순서를 먼저 보시면요. 이 내용입니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 뚜껑을 덮고 온도계를 설치한다. 디지털 온도계를 설치한다. 그리고 온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20cm 떨어진 위치에 그 적외선 가열 장치를 이제 놓는 것이죠. 그리고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열 장치에 빛이 잘 입사될 수 있게끔 높이를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2분 간격으로 2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처음에는 온도가 증가하다가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표로 각 시간별로 온도를 측정한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표로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좀 유의해야 될 점 이제 적어봤는데요. 유의해야 될 점으로는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가 실온과 같아졌을 때 실험을 시작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유의점을 하나 셌고,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가열 장치가 뜨거움으로 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했고요. 이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내용으로 왜 검정색 알루미늄 컵을 사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상황을 한번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알루미늄색, 은색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고 검은색을 사용하는 이유,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발표할 내용으로 실험 결과인데요. 컵 속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됐냐라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실험 결과와 관련지어서 말해보자,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복사의 형태가 열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변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도 함께 변한다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도 함께 변한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한번 쭉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또 이제 실험시 유의사항 같은 거 한번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차시인 지구 온난화 차시입니다. 지구 온난화 차시에서 이제 동기유발 자료로는 저는 이제 이걸 썼어요. 빙하가 녹는 사진, 혹은 빙하가 많이 녹았다, 예년보다 많이 녹았다는 뉴스, 혹은 이제 어떤 섬들은 이게 높이가 낮아서 해수면이 좀만 상승해도 바닷물에 잠기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섬이 사라진다, 뭐 그런 뉴스 혹은 그런 보도 자료, 그런 것들을 이제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핵심 키워드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먼저 그 지구의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통과하는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통과합니다. 지구의 대기는. 그런데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흡수를 하게 되고, 또 일부는 지표면으로 재방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온실 효과라 한다는 거. 이런 온실 효과는 온실 기체에 의한다는 거. 온실 기체의 종류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대기가 없는 경우보다 대기가 있는 경우가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인간 활동 증가를 통해서 온실 기체가 많아지면 이런 온실 효과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인간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으니 이제 뭐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혹은 이제 나무를 베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까지 접근을 하면 수업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지금 네 번째 차시까지 했고 다음 영상부터는 또 다섯 번째 차시 대기 중의 수증기 그리고 상대 습도 그 부분 또 교과서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